그렇게 되면은 크립토 시장에 당연히 위험 자산이니까 영향이 많지 않느냐라는 게 일본적인 얘기고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. 12월 18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어요. 한국 시간 기준은 한 오전 11시 반인가 12시 정도 딱 점심시간 전쯤에 이루어질 텐데 시장 컨센서스는 이미 금리를 높일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즘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본 중앙은행인 BOJ, 뱅크 오브 재팬에 이번 달에 있을 BOJ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 그 BOJ의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2020년대 이제 초중반 들어가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양적 완화를 줄이고 계속 그 유동성을 시장에서 줄여 나갈 때도 마이너스 금리 혹은 그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게 현실이에요. 근데 그게 2016년부터 24년 3월, 작년 3월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0.21% 중앙은행 금리를 유지를 해왔었고 그 이후에도 0.25%까지 올렸지만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은 없는 것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올해 12월 돼서 무조건 이게 한 0.5%까지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. 자, 왜 그러냐? 엔화 캐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엔화 캐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, 일본이 지난 8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자금을 빌려가서 엔화를 가지고 초저금리로 빌려서 다른데 좀 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가져가고 이제 엔화를 갚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금을 들고 가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엔화 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엔화 캐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투자했었던 자산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크립토 시장에 당연히 위험자산이니까 영향이 많지 않느냐라는 게 일본적인 얘기고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12월 18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어요. 한국 시간 기준은 한 오전 11시 반인가 12시 정도 딱 점심시간 전쯤에 이루어질 텐데 시장 컨센서스는 이미 금리를 높일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. 즉 선반영되어 있을 요소는 당연히 있고요. 이게 만약에라도 안 높인다라고 하면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높일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지만 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반영한데 0.5%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아니라 0.75%까지 올린다. 그러면은 이게 엔화 그 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근데 왜 시장이 생각보다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느냐라는 건데요. 좀 더 구조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존의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자금이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아닙니다. 크립토에 들어가는 자산들은 보통 그렇게 장기 투자를 보고는 자산들이 아직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 트레이드까지 해서 크립토로 흘러가는 자산이 많았을까?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금 성격이 긴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에 대한 게 이제 공통적으로 골드만삭스나 JP모건, UBS, 노무라 등에서 나오는 리서치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는 BOJ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공격적 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그 물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문제는 일본의 정부 부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GDP 대비 거의 한 260%에서 300%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금리 1%를 높이면 일본도 좋진 않아요. 그 국채 이자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 자체도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일본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 금리 정책을 운영을 해왔었어요. 즉 지금 하는 게
시장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변해서 어마어마하게 긴축을 들어가는 상황이냐면 그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었던 금리 정책이 그냥 종료되는 수준이다. 일본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꿔보겠다의 컨센서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상 상황을 의미하거나 경제적 위기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본 그 근원 CPI가 한 2% 정도대인 걸 감안하면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. 즉 그 정도의 걸 타개할 정도의 급격한 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번 주 목금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발언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느냐로 보고 있지만, 굳이 지금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면 큰 움직임은 있지 않을 것 같다.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을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관망세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